우치무라는 평범한 사무실 직원일 뿐이었어. 그 일상이 가슴을 울리는 모험의 서막으로 변할 줄 몰랐네. 매일 아침마다 그 자리에 앉아 열심히 일해야 했지. 마치 운명의 시계가 틱톡처럼 돌아가듯. 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 그 마음의 갈증이 영원히 남아있네. 하늘의 장난꾸러기들이 장난을 치네. 길을 가다 한 사람에게 부딪히며 세상에서 사라지게 됐어.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죽은 줄 알았는데. 암흑의 군주가 그를 다른 세계로 소환해 새로운 임무를 주었지. 몇 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여기서 벌어진 일들이. 몇 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마족의 4명의 최강자들이 중요한 회의를 열었어. 암흑의 군주는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사천왕 자리에 적합한 후보를 찾아야 했어. 그리고 다른 3사람을 소개하자면 폭염의 전신 아멘드, 지기의 수호자 제놈,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마의 마법사 엑피시아. 그 힘을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각은 우치무라, 이질적인 세계에서 온 인간이었어. 이제부터 그는 사천왕의 물의 원소 통치자가 될 거야. 바다를 건너온 직원이라는 칭호로. 불쌍한 그이는 방금 죽었는데 이제 마왕의 군대에서 다시 일하게 됐어. 졸업 후로 우치무라는 쉬지 않고 일했지. 그 기억이 마음에 스며들어. 사회가 발전하면서 돈 벌기의 압력이 엄청나게 커졌어. 처음에는 꿈같은 직장을 찾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 주위 동료들은 계속 승진하고 그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성격 때문에 제자리 걸음이었어. 그런 회사 환경에서 그는 쉽게 이용당하는 존재였어. 시간이 지나서 그는 갑자기 해외로 전급 명령을 받았어. 안 가면 잘려나가. 그래서 우치무라는 가족과 헤어지며 실패자들의 무덤 같은 곳으로 떠났어. 첫 출근 날부터 그는 그곳의 고단함을 느꼈어.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 정말 미친 상황이었어. 물질적 삶이 부족해서 그도 머리를 숙이며 일해야 했지. 더 놀라운 건 본사의 인력과 장비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는 무릎을 꿇고 모두가 협력하길, 자신의 지시를 따르길 빌었어. 어려움 앞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 모두가 그의 그런 작업 정신을 보고 더 사랑하게 됐어. 마침내 모든 게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감독이 그를 또 다른 곳으로 보냈어. 정말 화나는 상황이었어. 그런 끈기 있는 그가 속이 타들어가며 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지 자문했어. 이게 바로 우치무라가 치명상을 입고 이쪽 세계로 불려온 순간이었어. 마왕은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했어. 이제 여기로 오면 그가 지시할 테니. 그 말투가 마치 빨리 죽어서 오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렸어. 이제 여기로 오면 그가 젊은이에게 사천왕 자리를 지시했어.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에게 평범한 직원이 갑자기 존중받는 게 어색했어. 암흑의 군주는 그의 해외에서의 고된 5년 경험을 적은 금지된 책을 꺼냈어. 그 기간 동안 그는 언어를 스스로 배웠고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며 더 나은 삶으로 이끌었어. 그런 이력으로 그는 4대 천왕 자리에 완벽히 적합하다고 확신했어. 우치무라는 칭찬받아 기쁘지만 마족을 이끄는 건 버겁다고 했어. 이건 평범한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일이야. 황금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온통 어려움만 보이니 그는 거절했어. 암흑의 군주는 그의 군대가 그 칭호에 맞는 대우를 주겠다고 약속했어. 걱정 말라고. 쉽게 말해 사천왕의 급여와 권한은 그의 옛 세계에서 최고 경영자와 같아. 게다가 부하들도 따라다니고 개인 방도 있으니 더 이상 거리를 헤매지 않아도 돼. 물론 강요하지 않았어. 재능을 존중하니까. 거절하면 옛 세계로 돌려보내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줄 테니. 그 말을 듣고 우치무라는 기뻐하며 돌아가고 싶었지만 왜 돌아가야 할지 떠올렸어. 그곳 생활은 너무 경쟁적이고 공정하지 않았어. 동료와 상사가 이용하는 그 장면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어. 그는 웃으며 말했어.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야. 그들의 기대를 채울 수 없을 거야. 이미 쓸모없는 존재라면 그냥 버려질 뿐이야. 마왕은 그에게 조언했어. 바보들의 헛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 길게 보면 네가 진짜 가치를 발휘할 거야. 그동안 그는 우치무라를 지켜봤어. 눈앞의 것만 보는 바보들과 달리 네가 진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임을 알아. 이 군주는 다르지. 한눈에 알 수 있어. 네가 마족을 위해 일하면 미래가 번영할 거야. 나를 따라오면 네 잠재력을 모두 끌어낼게. 쓸모없는 자는 남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마왕은 우치무라의 작업 열정을 계속 자극하며 정상의 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어. 동의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자들이 강하게 반대했어. 아멘드는 약한 자가 자신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 다른 2멤버도 마찬가지라. 암흑의 군주는 시험을 제안해 그의 능력을 증명한 후에야 임명하겠다고 했어. 그 여자가 동의하고 바로 공격에 나섰어. 이질적인 세계의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우치무라를 겁주게 됐어. 다행히 마왕이 막아줘서. 그렇지 않았다면 또 죽을 뻔했어. 용 여자가 왜 막았는지 물으니 그가 너무 겁에 질려 기절했으니 싸울 게 없다고 했어. 그 여자의 나쁜 습관은 쉽게 흥분해서 생각이 흐려지는 거야. 그게 제놈과 엑핏을 더욱. 우치무라를 시험한다고 해서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야. 알다시피 그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게 제놈과 엑핏을 더 혼란스럽게 했어. 마왕이 그런 사람을 마족에 선택하자 모든 종류의 반란이 일어났어.
게다가 마인과 아인 사이에 내전이 있으니 인간을 끼우면 잡아먹힐 게 뻔해. 내전의 문제 때문에 암흑의 군주가 그 젊은이를 소환한 거야. 그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마족이 더 단결할 거라고 믿었어. 그 젊은이는 깨어나서 웃으며 그 발 킥을 막지 못했다고 했어. 마왕은 내가 찾는 건 육체적 힘 아니라 그의 뛰어난 머리라고 말했어. 그래서 이제 마족의 내정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이 있을 거야. 알다시피 그들의 영토가 여러 곳과 합병될 테니 많은 갈등이 생길 거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 지도자들과 협력해야 해. 최근 미노토 마을이 불안정하니 우치무라가 그들과 협상하러 가게. 그게 시험이야. 임무 세부 사항은 아멘드에게 물어봐. 그게 그녀의 책임이야. 바로 그 후 용여자가 그 친구를 미노토 족장에게 데려갔어. 그의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했어. 자신은 단지 평범한 직원일 뿐이니. 하지만 마왕의 격려를 듣고 우치무라는 그 기대에 보답하고 싶어졌어. 비록 조금이라도 방 앞에 선의 압력이 엄청났어. 그 방이 너무 커서. 그 친구는 미노토족이 매우 공격적이라고 경고하며 웃었어. 우치무라가 여기서 망할 줄 알고. 문을 열자 거대한 소가 눈앞에 나타났어. 이건 협상할 수 없겠어. 완전히 포기야. 그는 자신이 죽는 장면을 상상하며 공포에 떨었어. 다행히 아멘드가 양심적으로 나서서 예시를 보여줬어. 탈로스에게 오늘 이야기할 기분인지 물어보자 거절당했어. 그녀가 화가 나서 서로 욕설을 퍼부었어. 진짜 화가 치밀어. 협상은커녕 싸움만 됐어. 그녀는 준비를 했지만 여전히 불만이었어. 그는 아멘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이유를 밝히지 않았어. 이런 바보 같은 장면을 보고 우치무라는 손을 들었어. 이게 마족의 협상 방식인가 봐. 밖으로 나오자 안에서 부수는 소리가 들렸어. 그 여자는 처음에 미노트 쪽이 합병에 흥미가 있었지만 여기 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고 했어. 그녀의 협상 실력이 형편없어서 지루했어. 그녀가 욕설을 퍼부었고 그 손은 러프한데 러프를 방에 가져가지 않았으니 우치무라가 깨달았어. 아멘드는 이 문제를 그에게 맡겼어. 실패하면 당연히 쫓겨날 테니 실패하면 당연히 쫓겨날 테고 더 나쁘면 죽음이 기다릴 거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미루는 데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생각해봐야 해. 갑자기 실패하면 삼천왕에게 비웃음 당하고 마왕님을 실망시킬 거라는 상상이 떠올라. 그때 회사의 옛날 기억이 스치는데 우치무라가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가 마음에 들었지만 계속 거절당했어.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면서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지. 저쪽에서 아만드가 마왕님께 방금 일에 대해 보고하고 있어. 우치무라가 별일 못할 거라 확신하지만 젊은이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어. 잠시 후 그가 고민하는 걸 보고 물어봐. 그가 탈로스 씨와 진지하게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말해. 그녀는 포기하는 게 낫다고 조언해. 그분의 태도가 그러니 절대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 젊은이의 사전에 동의란 없어. 젊은이의 사전에 포기란 없고 지금은 결론 짓기엔 너무 이른데 협상에서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끈기 있게 상대를 이해하며 아름다운 신뢰를 쌓아야 해.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라고 하며 이 협상이 순조롭게 될 거라고 말해. 그 말에 아만드는 이 녀석이 처음 온 때처럼 겁먹지 않게 됐단 걸 깨달아.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찾아가 보니 방 안이 온통 난장판이야. 그녀는 우치무라가 협상 실패 후 탈로스와 싸워서 이곳이 전쟁터처럼 됐다고 상상해.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어. 그는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마왕의 성을 어지럽혀서 야단맞아. 탈로스 씨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 합병 협상을 진행 중이래. 그녀는 단 하루 만에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아. 그녀 자신은 그토록 애써봤지만 이루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 그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말해. 그들은 그곳으로 가. 두 지도자가 악수를 나누며 처음 사건을 설명해. 아만드는 탈로스 씨가 협상을 거부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 이건 전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그가 마주친 상황이야. 이건 양쪽의 인식 차이야. 실은 탈로스 씨는 항상 협력을 원했어. 단지 얻을 이익을 더 들어야 했을 뿐. 게다가 땅에 오래 누워있으면 러그가 필요해. 이건 미노타우루스족의 예의이자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거야. 그냥 차가운 땅에 누울 순 없잖아. 그런데 그녀가 그 러그를 보물로 착각하고 가져갔어. 항상 욕만 먹는군. 아만드는 상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아. 반대로 티오스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설명 후 화해의 악수를 했어. 양쪽은 평범하게 웃으며 즐거워졌어. 모든 건 우치무라 덕분이야. 그래서 그 노친네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도와주길 바라고 있어. 이건 대화의 기본 예의야. 마왕님은 아만드에게 맨의 중요성을 이해했는지 물어. 우치무라의 특별한 능력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마족은 이해할 수 없어. 지배자는 젊은이를 칭찬하며 새 사촌왕을 환영해. 아만드는 이제 반대하지 않아. 권력이양 의식이 시작돼. 우치무라는 귀한 팔찌를 받아 신분을 상징해. 여기서 그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 마왕님도 신뢰하셔서 매는 처음으로 상관의 인정에 행복해. 그녀 동료가 손을 내밀어 감정을 나누자고 해. 이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녀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어 그가 이해 못해. 이제 그들은 함께 마족을 강하게 만들어 마왕님의 바람을 시연할 거야. 몇 날 후 우치무라는 이 이계 생활에 익숙해졌어. 많은 게 다르지만 여기도 개인 작업실이 있어. 알아보니 사천왕은 마왕 바로 아래야.
여기의 계급 시스템은 아주 체계적이야. 조금 불안하지만 지배자가 이렇게 중시하니 그는 갚아야 할 의무를 느껴. 방금 정신을 차렸는데 악마 무리가 겁을 주네. 그는 다른 천왕들에게 인사하러 가고 싶어. 먼저 엑스핏의 방. 키가 크고 아름다운 그녀야. 매니 새지기를 소개하자 그녀는 다른 사람인 척하며 주인이 오랫동안 없을 거라고 거짓말해. 그래서 앞으로 올 필요 없대. 직접 쫓겨났지만 그는 사업에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 생각해. 걱정 없어. 아만드가 달려와 동료를 부르며 오늘 마왕님이 부탁하실 일이 있다고 해. 새 임무를 맡을 줄 알자 우치무라는 기쁘게 가. 이번은 오크족과의 협상이야. 그들의 마왕 군대는 새로 떠오른 세력이야. 오래된 게 아니고 다른 강국에 맞서려면 지역의 모든 종족과 협력이 필요해. 그중 오크족은 큰 영향력을 가져. 군사력은 그들의 군대와 비슷해. 동시에 주변 부족의 지도자야. 그들의 고개를 끄덕이면 마왕 군대는 두려울 게 없어. 그러나 오크 부족이 막강한 군세를 쥐고 있어서 이는 커다란 위협이 되네. 대적하면 정말 골치 아프겠어. 가카의 말씀처럼. 동맹을 맺으면 괜찮아. 하지만 대적하면 정말 골치 아프겠어. 마왕님께서 아시다시피 우치무라의 세계에서는 이걸 경쟁회사와의 합병 협상이라고 부르지. 이 임무의 규모와 난이도로 인해 그분은 지금까지 적합한 일을 찾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 맨에게 맡겨. 그는 완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정신력을 더해줘. 맨은 동의해. 그녀는 호의로 따라가겠다고 해. 인간이 귀신 영토에 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실은 그녀가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그를 좋아하니까 위험에 빠지게 둘 순 없어. 사천왕으로서 그들은 함께 노력할 거야. 생각나서 그는 다른 천왕인 지놈을 만나러 가고 싶어.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인족 군단을 이끄네. 오크족도 그 범이라서 그녀에게 물어보는 게 맞아. 아만드는 그녀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마차 준비를 핑계로 피해. 맨은 그게 좋다. 생각해. 시간 아끼게.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빨리 물어보라고 해. 지금 아인족 군단이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있어서 지놈의 재능에 놀라워. 훈련 후 그녀는 평가하며 병사들을 칭찬해.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해. 다행히 그녀는 더 수월해. 그는 엑스핏에게 다가가 인사하며 오크족에 대한 정보를 원해. 듣고 나서 그녀는 협상 상대가 귀신이라고 알아채고 조언해. 먼저 그쪽 족장은 힘과 지략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이건 그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어. 더 중요한 건 빨리 가라. 그 용녀가 화를 내고 있으니까. 맨이 돌아보니 그녀가 너무 공격적이라 물어봐. 모든 준비가 됐으니 가자고 해. 조는 장난스럽게 말해 그녀를 화나게 해. 우치무라는 두 사람이 그렇게 하자 어쩔 수 없어. 잠시 후 그 커플은 족장에게 가지만 몇 시간 동안 무시당해. 아만드는 짜증나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물으니 경비병이 허락될 때까지라고 해. 천왕이라 해도 들어갈 수 없대. 그 말에 그녀 용녀는 참지 못해. 그는 더 기다리자고 조언해. 과거 경험으로 경쟁회사와의 협상은 어렵고 말도 못 꺼내기 전에 싸움이 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안 돼. 그녀는 마왕 군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듣지 않아. 싸울 준비를 하려는데 그들은 한 소녀로부터 초대를 받아. 맨의 관점에서 이곳에 몇 가지 불안한 점을 알아챘어. 그녀는 함부로 보지 말라고 경고해. 오크족이 눈치챌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실수하지 마라. 그들의 세력은 우리 군대와 비슷하고 지놈이 견고한 적이야. 우치무라는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어. 들어가자마자 그 늙은이가 자신의 위험을 드러내고 아만드를 조용히 시켜. 허락되지 않으면 입을 열지 말라고 해. 모든 건 그의 명령에 따르라고. 천왕으로서 무시당하니 그녀는 화가 나. 하지만 중요한 임무라서 맨이 해결하도록 참아. 그들이 말도 안 꺼내기 전에 그 늙은이는 그들이 자신에게 복종하러 온 거라고 해. 그렇다면 마왕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해. 이건 그들이 존경하는 지배자에게 큰 모욕이야. 아만드는 참지 못하고 욕하려는데 우치무라가 막아. 그는 웃으며 이건 너무 중대한 문제라서 생각해보겠다고 해. 다음에 다시 올게. 이건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거야. 상대가 강하면 기회를 찾아. 하지만 그녀는 참을 수 없어. 화를 내며 그 늙은이에게 욕하고 그들의 대왕을 모욕했다고 해. 그녀는 그를 찢어밟기고 싶어. 하지만 상대의 계략에 빠지지 말라고 조언받아. 그는 그 늙은이가 그들이 화낼 걸 기다리며 협상을 망치려 한단 걸 알아챘어. 오크족 족장은 협상할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부족 내에서 말이 나지 않게 그들을 만나서 책임을 전가한 거야. 다행히 맨이 빨리 알아챘어. 그게 불편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그래. 그는 마왕님을 존경하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 참아. 최악으로 오크족이 다른 세력과 손잡고 적대하면 골치 아파. 오늘 안 되면 일단 물러나는 것도 괜찮아. 듣고 나서 그녀는 미안하다고 해. 그는 탓하지 않고 그녀가 대신 화내줘서 고마워. 그 말에 흔들렸을 텐데 갑자기 그 소녀가 다가와 자신은 족장의 딸 올레라고 소개해. 듣고 나서 아만드는 반응하지만 맨은 그녀가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 물어. 놀랍게도 그녀는 왕위를 뒤집으라고 부탁해. 그들은 이해 못해. 그냥 그들은 올레에 의해 식량 창고로 데려가. 지금 이건 빈곤 때문에 텅 비었어. 이건 우치무라가 들어오자마자 알았어. 병사들은 오래된 갑옷을 입고
성은 음울하고 활기 없어. 큰 회사들이 쇠퇴하는 것처럼. 올레는 매네 말이 맞다고 해. 이곳을 구하려면 마왕군대의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이 세서 듣지 않아. 게다가 그는 병에 걸려 예전처럼 이끌 수 없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은 늙었어. 그가 죽으면 모든 게 혼란스러워질 테니까. 그걸 피하려고 올레는 협력을 제안해. 우치무라는 이쯤에서 이해했지만 서두지 말라고 해. 그녀에게 방금 한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용당할 수 있으니까. 족장의 딸로서 더 조심해야 해. 듣고 나서 그녀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자신은 눈을 믿는다고 해. 맨을 믿어서 이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그녀는 손을 잡고 결혼을 청해. 만약 우치무라가 새 족장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는 충격받고 아만드는 질투해. 맨은 이건 너무 갑작스럽다고 하지만 올레는 듣지 않고 밀어붙여. 그냥 그들은 그를 눕히고 밤에 방을 준비해. 키스하려 할 때 아만드가 막아. 그녀는 진정하며 더 논의하기 위해 돌아가자고 해. 다음 날 우치무라는 이 사건으로 머리가 아파. 족장은 협상 안 하고 딸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가. 그는 내면 세계로 들어가 해결책을 찾네. 여전히 그 전에 가본 식당이야. 여기 주인과 아만드가 사자와 원숭이 중 누가 강한지 논쟁해. 각자 의견이 달라. 사자는 엄청난 자존심을 가져 다른 동물과 완전히 다르지. 이 이야기는. 이게 우치무라에게 즉시 깨달음을 줘. 그는 그녀를 불러 협상 방식을 생각해냈다고 해. 아만드는 기뻐서 달려와. 그들은 그 늙은이를 만나러 갈 줄 알았지만 만더는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 길에서 동료에게 설명할게. 천천히 해. 그래서 일주일 후 그들은 족장에게 불려가. 그는 화가 나서 왜 자신의 동맹족만 지원받지 못하냐고 물어. 화요일에 우치무라는 올레와 함께 주변 부족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어. 모두가 궁핍해져서 쉽게 협상됐어. 게다가 족장 딸이 도와주니 모든 게 계획대로 가. 이건 지구에서 큰 기업과 계약을 맺는 전략이야. 직접 초대하면 쫓겨날 테니까. 그래서 주변 작은 기업부터 설득해. 그러면 그 큰 회사가 자존심 때문에 직접 올 거야.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이야.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설명해. 우치무라는 현재 상황에 대해 더 말해. 마왕 군대에 가입하면 주변 부족의 삶이 안정될 거야. 그는 미소를 지어 싸움에서 평정을 잃으면 지는 거라면서. 맞춘 후 우치무라는 즉시 아픔을 달래. 올레를 불러. 그녀는 다른 부족을 연결해 마왕 군대로 끌어들였어. 그녀는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걸 보고 슬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모두의 삶과 미래야. 그 애는 아버지를 보니 너무 슬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모두의 삶과 미래야. 시대가 바뀌었고 아버지는 더 이상 강하지 않아. 시대가 바뀌었어. 그리고 아버지는 더 이상 강하지 않아. 옛날부터 그녀는 그분을 깊이 존경해왔어. 아버지를 자랑으로 여기며 무적의 영웅으로 여겼지. 우치무라는 추가로 더 이상 합병이 아니라 동맹관계라고 해. 그래서 누군가 아래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 듣고 나서 족장은 생각할 시간을 필요해. 그분은 여전히 용맹한 무리들의 지도자야. 그래서 부족장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해. 그 말을 듣고 부족장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해.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있을 뿐이야. 이 사건은 완벽하게 성공해서 모두를 기쁘게 했어. 지금 그는 재난에 직면해. 마왕님은 해외 직원이 부하를 찾게 허락했어. 하지만 그는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어. 그 용녀는 그냥 아무거나 고르라고 해. 그는 그녀 같은 사람과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 그녀를 기쁘게 해. 이건 고백처럼 들려. 자신과 함께 할래? 즐기고 있는데 올레가 다가와 인사해. 오크족의 우정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를 보냈어. 듣고 나서 우치무라는 그녀를 자신의 부서로 초대해. 당연히 그녀는 동의해. 그를 좋아하니까. 게다가 은혜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부족 내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넘겼으니까. 곧 큰 변화가 올 테니까 그녀는 표현 못해. 아만드는 화가 나서 만더와 악수를 안 해. 그들은 경쟁자라서 너무 친하게 굴지 말라고 해. 그녀가 화난 걸 본 우치무라는 달래려 해. 그 후 기간 만더의 일은 순조로워졌어. 새 직원이 도와주니 모든 협상이 잘 돼. 올레는 똑똑해서 양쪽에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 우치무라는 모든 면에서 지원해. 게다가 오크족과 마왕군대의 동맹으로 보상이 있어. 공이 가장 큰 사람은 당연히 칭찬받아. 보상식은 아직 안 왔어? 새 정보가 있지만 우치무라는 서두르지 않아. 전에는 상관에게 보상을 받은 적 없으니까. 하지만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흥미로워. 정말 멋진 기분이야. 아만드는 여느 때처럼 죽을 가져와. 올해 수확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게 일상이야. 동맹과 자원을 공유해야 하니까. 이렇게 묽은 죽만 먹어. 그녀는 익숙해졌으니까 괜찮아. 단지 만더는 일주일 동안 고기를 못 먹어서 좀 그리워. 죽 재료는 외곽에서 자라는 곡식이야. 조금 적지만 병사들의 영양을 보장해. 그냥 고기를 못 씹는 게 이상해. 듣고 나서 그녀 동료는 사냥 가자고 해. 여기서 자급자족은 보통이야. 그들은 위험한 마수들을 목표로 해. 이 결정은 해외 직원이 고기를 그리워해서가 아니야. 아만드는 최근 마수가 출몰해서 마왕 군대가 개입해야 한다고 해. 정보에 따르면 5명이 이미 잡아먹혔어.
그녀는 이 숲에서 강자가 약자를 먹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해. 원래 돼지족이 직접 나서서 복수해야 하지만 그들의 전투력은 약하고 마수는 강해. 그걸 물리쳐. 원래 돼지족이 직접 나서서 복수해야 하지만 그들의 전투력은 약하고 마수는 강해. 하지만 그들의 전투력은 약하고 마수는 강해. 생각 중인데 그녀가 겁을 주네. 그건 특별한 버섯을 찾았어. 이건 마수를 유혹할 수 있어서 이 지역의 귀한 음식이야. 그냥 기다리면 마수가 올 거야. 말하자마자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났어. 한눈에 봐도 이게 그들이 찾던 생물이야. 그 성질은 난폭하고 배고파서 뭐든 먹어. 아만드는 동료에게 피하라고 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말 없이 그녀는 높이 뛰어올라 그 마수의 머리를 차. 그 일격은 정말 강해. 하지만 그 생물은 아무렇지 않아. 이 멧돼지는 두 방향으로만 움직여. 그래서 위에서 내려치는 건 완벽해. 그는 화가 나서 돌을 던져. 신체적으로 이 멧돼지는 모든 걸 파괴할 수 있는 재앙이야. 사천왕 중 하나에게 맞아도 버틸 뿐 굴복하지 않아. 만더는 왜 싸울 줄 알면서 무기를 안 가져왔는지 의아해. 이런 거대한 몸의 멧돼지와 맨손으로 싸우는 건 바보 같아. 데미지는 꽤 있지만 끝내지 못해. 이 멧돼지는 난폭할 뿐만 아니라 이빨 같은 무기를 가져. 한 번 찌르면 평생 기억날 테니까. 우치무라는 그녀가 강하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불안해. 그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느껴서 진지하게 나서. 아만드는 몸을 강화할 수 있어. 무기를 안 가져온 게 아니야. 이건 그녀의 전투 스타일이야. 이 주문은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려. 그래서 거의 안 써. 그녀는 피하지 않고 마수가 젠릭으로 찌를 때 한 손으로 막아 그걸 들어올려 한 손으로 막고 하늘로 들어올려서 고기 손상을 최소화해. 그녀는 그 마수의 몸을 비틀어 부러뜨려 만더를 놀라게 해. 이게 바로 마인의 힘과 마법이야. 이걸 본 후 그는 고기를 먹고 싶지 않게 돼. 그 커플은 멧돼지를 돼지족 마을로 가져가. 그들은 더 이상 피해가 없을 테니까 고마워해. 아만드는 기회를 이용해 모두를 불러 모아. 해외 직원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이 사람들이 돼지잖아. 그래도 먹어? 정말 대단해. 그 커플은 가장 좋은 부분을 받아. 만더는 궁금해. 그녀가 요리도 할 줄 알 줄이야. 그녀는 자랑스럽게 천왕이 뭐든 할 수 있다고 해. 동료에게 맛보여줄 테니까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듣고 나서 오치무라는 기대해. 꽤 공을 들일 줄 알았는데 그녀는 마법으로 번쩍 고기를 맛있는 걸로 태워버려. 이걸 본 만더는 멈춰서 이 검은 이상한 게 먹을 수 있냐고 물어. 그녀는 웃으며 맛보게 해. 안 먹고 싶지만 그는 그래. 결과는 정말 잊지 못할 거야. 다시는 안 할 만큼 역겨워. 입이 오염된 기분이야. 아만드는 그가 자신의 요리를 욕한다고 하네. 그녀가 만든 걸 욕하네. 만더는 이게 문화 충격을 받아. 그냥 스스로 요리하자. 여기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 마을의 공용부엌 하나뿐이야. 소금도 귀한 거라서 아껴. 문제를 이해하고 그는 조금만 달라고 해. 마을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고. 곧 고기 덩어리를 구운 게 나오고 버섯 스튜가 따라. 단순하지만 맛은 최고야. 정말 환상적. 그 용녀가 한 입 베어 물면 천국 같아. 정말 놀라워. 다른 사람들도 칭찬해. 보통은 이렇게 구워봤지만 우치무라처럼 맛있게 못해. 그는 비밀이 고기를 충분히 재우는 거라고 해. 그래야 피가 빠지니까. 게다가 구울 때 작은 불로 태우지 말고 지방이 빠지게 해서 맛을 더해. 그는 다른 레시피도 가르쳐 모두를 기쁘게 해. 아만드는 불만족해. 천왕으로서 요리 가르치는 건 자존심 상해. 그는 반대로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 문명의 부유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해. 마왕 군대는 성장 중이니까 많은 게 부족해. 그의 일은 보통이야. 모두가 매일 고기를 먹으면 그들은 스스로 맛있는 방법을 찾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너무 가난해서 방법을 모르니까. 원하지 않지만 우치무라의 말이 완벽히 맞아. 비교하면 이곳을 다른 강국과 비교하면 그저 작은 거야. 모두가 먹는데 어려워. 그래서 사천왕처럼 더 노력해야 해. 그 커플은 그렇게 정신을 차려 만더를 칭찬해. 먹고 나서 그들은 가. 그녀는 빛을 만드는 마법으로. 이걸로 마수들도 다가오지 않아. 마인처럼 만물의 지식을 가져서 마법을 쓸 수 있으니까 아인족은 할 수 없어. 그래서 지놈이 이끄는 군대는 매일 전투 능력을 연마해. 그런데 엑스핏은 어떤 유형이야? 만더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마법을 쓰니 마인일 거야. 같은 사천왕인데 그녀는 아주 오만해. 한 번도 회의에 참석 안 하고 항상 멀리서 앉아서 그 커플에 대해 이야기해. 이 마법을 쓰는 게 불편하다고 느껴 그는 멧돼지와 싸울 때 불리했다는 걸 다시 말해. 이유는 치명적인 무기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맞아. 마법으로 변신하지만 시간이 걸려. 그는 다음에 무기를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해. 요리도 마법에 의존하지 말아야 태우지 않을 테니까. 옷도 마찬가지야. 무장하면 그녀가 더 강해질 거라고. 이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려 그녀를 화나게 해? 어쩌면 맞지만 나한테는 모욕이야. 그걸 버려. 결과 그는 숲에 버려지고 혼자 가거나 돼지족 마을로 가서 내일 호송받아. 그녀는 그를 조금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야. 다른 세계에서 온 생각을 마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해.
그래서 다음날 마왕님은 그를 불러 물어봐. 우치무라는 슬프게 사직서를 내 동료와 다툰 걸로. 그는 부하를 진정시켜. 문제는 그대로 있어. 어제 이야기를 이해한 후 지배자는 우치무라에게 용려와 오해를 풀라고 명령해. 이건 단순한 말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과 연결돼. 그는 이해해야 해. 이건 맨이 기억할 첫 번째 교훈이야. 밖으로 나가. 우치무라는 왜 그녀가 화났는지 아직 모르겠어. 처음 왔을 때 그는 마인이 지적이고 아인족이 야생적일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모든 게 반대야. 여기 마인은 몸을 자랑하고 아인족은 책을 읽어. 정말 놀라워. 이걸로 그는 어제 그녀가 한 말을 유추해. 책에서 읽은 대로 마인이 강할수록 몸이 아름다워. 몸을 단련할수록 마력이 커. 그래서 그들은 헐벗은 옷을 입어 강함을 증명하는 거야. 어제 맨은 아만드가 몸을 보호하라고 조언했어. 그런 말은 마치 상대를 약하다고 비난하는 거나 다름없잖아. 이게 바로 마왕님이 원하는 문화 충격이야. 맨은 지배자에게 감사하며 상황을 구하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저쪽 아만드는 슬퍼. 맨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그녀는 친구를 하나 조언을 구하며 그 청년이 자신의 몸을 비난했다고 해. 올해는 이해 못하면서 이전 사건을 들려줘. 올해는 아무것도 이해 못했지만 이전 일들을 하나씩 들려주자 상황이 명확해졌어. 함께 일한 시간 후 그 애는 우치무라 같은 인간의 관점이 자신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 일은 오해일 뿐 몸을 비난하는 게 아니었을 거야. 우치무라처럼 여자들이 육체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일 수도 있지. 올해는 혹시 우치무라가 그들을 유혹적인 존재로 보는 건 아닌지 걱정했어. 아만다는 머리를 숙이며 자신도 크게 오해했다고 생각하며 그 남자를 위험한 숲에 버린 게 너무 잔인했어. 정말 안쓰러워. 비록 라이벌이지만 올해는 조언을 해줬어. 우선 우치무라가 그 애에게 실패를 두려워 말고 문제가 생겨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해결하라고 했었어. 이걸 바탕으로 올해는 그들의 관계가 여전히 좋을 거라고 확신했어. 우치무라 쪽에서는 과거 일들을 상상하며 생각에 잠겼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 후 그는 바로 친구를 찾아가 사과하러 달려갔어. 아만다도 마찬가지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진심을 털어놨어. 그들은 서로를 찾아 오랜 연인처럼 달려가 안았어.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토로하며 아만다의 몸이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했고 그녀는 난 유혹자가 아니야. 그냥 네가 나를 좋게 봐주길 바란 거야 라고 했어. 하지만 둘이 서로를 보며 여전히 이해가 안 돼. 우치무라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리석은 조언을 한 걸 인정했어. 마인에 대해 더 알아본 후 그녀는 이 남자가 진심으로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하다고 용서했어. 반대로 그녀도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감정을 못 참아 그를 숲해버린 걸 사과했어. 다행히 큰일은 없었어. 우치무라는 그 순간이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인정했어. 서로의 실수를 깨닫는 게 오히려 그들의 감정을 더 단단히 연결했어. 우치무라는 앞으로 그들이 완벽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은 마치 고백처럼 들려 그녀를 얼굴이 새빨개지게 했어. 다음날 아침 각 부족의 지도자들을 위한 시상식이 열렸어. 우치무라 덕분에 모두가 합쳐져 마왕의 군대가 더 강력해졌어. 주군은 우치무라에게 매우 귀한 마광석을 선물했어. 그는 모든 공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아만다의 도움도 컸다고 말했어. 그래서 선물을 그녀에게 넘겼어. 결국 그건 꾸중을 들었고 그는 진심인데도 이해가 안 돼. 화해하자. 여기서는 이런 게 구원의 방식이래. 그녀는 기뻐했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장난스럽게 조용한 곳에서 다시 해달라고 했어. 한편 엑스핏은 우치무라가 사람 사귀는데 정말 재능이 있단 칭찬을 했어.